자, 안녕하세요. 111회차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좀 캡처해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문제풀이를 순서대로 위에 거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할 겁니다. 네, 항상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번부터 풀지 않고 거꾸로 7번부터 거꾸로 풀이를 할 겁니다. 예, 실제 작성할 때도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가리키고요. 거꾸로 7번부터 함수를 풀게 되면 A 등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풀게 되면 1번부터 벌써 중첩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지만 쉼표나 괄호를 잘못 찍어서 잘못 찍거나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첩함수는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1번부터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함수만 7번부터 7번, 6번, 5번, 4번은 풀이합니다. 3번 문제 함수가 두 개 중첩되어서 나오죠. 이거는 풀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함수 풀고요. 1번 함수 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문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굴림의 11포인트, 굴골 정하는 것부터 제목부터 쭉 전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엑셀 예제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직접 이거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B4행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시기 전에, 원래는 입력하시기 전에 시트를 이렇게 추가를 아래쪽에 누르셔서 시트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트를 두 번 더블 클릭하고 제1작업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세 번째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이렇게 이름을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시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마우스로 3작업을 클릭을 하시고요. 1작업 클릭하셔도 됩니다. 시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A열을 1로 줄이고 글꼴을 바꾸는 걸 저하고 같이 해보실 겁니다. 자, 마우스로 1작업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Shift 키가 있습니다. 네, Shif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로 3작업 시트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시트가 묶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이면 한 번만 작업을 해도 똑같이 뒷 시트에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A열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열 너비를 1로 바꾸어 줍니다. 확인하시고 A와 1 사이에 있는 여기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전체 시트 선택돼요. 그 다음에 홈탭에서 글꼴은 항상 아까 문제에 보니까 굴림으로 하라 그랬죠. 네, 굴림으로 해주시고 크기 11포인트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네, 가운데 정렬까지. 요거까지 해주시면 1작업부터 2작업, 3작업 다 굴림의 11 가운데 정렬이 적용이 됩니다. 자, 마우스로 다른 셀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된 거 해제하시고요. 2작업 눌러서 그룹도 풀어주시고요. 3작업도 눌러보니까 A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1작업 누르시고 1작업 누르시고 자, 위에 제목을 하기 전에요. 일단 기본 테두리 이런 거는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B4셀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J 14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테두리 옆에 여기 작은 세모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 동시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일반 테두리, 바깥쪽에는 굵은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B5셀
이번에는 B5셀에서 J12셀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도 역시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엑셀에 글자를 입력하시다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잘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셀 너비, 이 C라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마우스를 C와 D 사이에 옮기시고 마우스 모양이 저처럼 바뀌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셀 너비가 맞춰주고요. 아니면 D와 E 사이에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옆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늘리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은 수강 코드부터 자, 요거는 주황색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병합하는 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잘린 게 아니고 B13셀을 클릭했을 때 위에 함수 여기 입력줄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은 필라테스 수강료라고 글자가 다 입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병합을 하실 때는 항상 어디까지 열 어디까지 D열까지죠. 그래서 한 개씩 예, 책에 보면 아마 두 개씩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하라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병합 한 개씩 예, 병합 한 개씩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예, 굳이 두 개씩 병합하지 마시고 병합 한 개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병합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병합을 하시고 여기 대각선 부분 클릭하시고요. 대각선 부분은 아까 우리 테두리 눌렀던 옆에 누르셔서 다른 테두리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테두리에서 색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해도 됩니다. 검정으로 일단 바꾸시고요. 저는 바꿉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눌러서 이렇게 대각선 만들어 줍니다. 확인할까요? 확인.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문제를 보시면은 글꼴은 11로 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목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여기 위에 도형이 들어가죠? 도형은 도형인데 도형이 이름이 있어요. 자,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삽입해서 도형을 눌렀을 때 여기 그림에 그림들이 많은데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올려서 기다리시면은 도형의 이름이 떠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것과 동일한 도형, 네,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똑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이거 찾아서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네, 가로 세로는 문제를 보시고요. 위쪽 아래쪽 이렇게 범위를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셀 안에서 웬만하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문제에는 그림자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는 뭐냐 하면 자, 그림자는 위쪽에 보시면은 도형 효과 있습니다. 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바깥쪽 요거 두 번째 오프셋 오른쪽 네, 바깥쪽 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오프셋 오른쪽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 학습센터 터 온라인 수강 신청 현황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되는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글자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또는 커서가 뒤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다. 이 상태에서 글꼴 바꾸시면 아마 안 되거나 현황이라는 글자만 바뀌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가 이렇게 입력 표시가 아닌 마우스를 옆으로 도용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동 마우스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을 하고요.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도형이 선택되기 때문에 글꼴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글꼴은 홈탭에 있죠?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굴림으로 바꾸고요.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하시고 채우기 노랑입니다. 아래쪽에 여기 페인트 통이 채우기예요. 도형 채우기 노랑. 노랑도 위에 있는 색깔 말고 아래쪽에 표준색 보이시죠? 표준색에서 노랑 눌러줍니다. 자, 그랬는데요. 검정 글자 색깔 안 바꿨네요. 자, 가 옆에 누르셔서 글꼴입니다. 글자 색깔. 자, 요거 검정 텍스트 1로 글자 색깔 바꾸어 주십니다. 자, 잘 하셨고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림에서는 출력 형태가 가운데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저희도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자, 도형 가운데 정렬, 도형 가운데 정렬 눌러서 가운데 정렬 맞추어 줍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미 엑셀에 결제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옆에 나오는 이 결제란은 옆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자, J 가장 마지막 입력 바로 한 줄 건너서 여기 L부터 그 다음에 밑에도 14행이 마지막이죠. 여기서 한 줄 건너서 밑으로 그래서 L과 14 이렇게 여기가 만나는 여기 더 밑에 하셔도 됩니다. 더 밑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결제란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에 보면 문제에 보면 확인인데 확 누르고 확이라는 글자를 쓰고 Alt 엔터 Alt 엔터가 셀 안에서 두 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Alt 엔터를 누르셔서 인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확이라는 글자만 보이지만 여기 행을 내리면 확인 두 개 다 보이겠죠? 네, 위에 L도 좁혀줍니다. 이렇게 좁혀주시고요. 자, 그럼 옆에는 누군가요? 담당, 팀장, 센터장입니다. 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두 셀이 병합되어 있어요. 병합했죠? 그럼 위에 거는 좁혀줘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좁혀주시고요. 여기 담당 아래쪽에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센터장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누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위에 복사를 바로 할게요. 복사 옆에 있는 복사 옆에 있는 단추를 누르시고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확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붙이기 옵션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자, 마우스로 이동을 해보니까 네, 아래쪽에 살아있으면서 이 부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위에 올리셔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영역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단 원본 삭제 그랬기 때문에 원본은 꼭 지워야 됩니다. 원본 삭제할 때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지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테두리가 살아있으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원본 삭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L부터 O까지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눌러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결제란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에 보면 B4에서 J4까지 B4 여기 있고요. J4 자, 이렇게 한 줄 어떤 색깔? 주황으로 먼저 요거부터 하고 뒤에 거 해도 됩니다. 주황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G14는 여기 있고 I14는 떨어져 있네요. 자,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선택하고요. G14는 그냥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보시다시피 두 개가 선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요. 네, 주황색 그대로 눌러줍니다.
자,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14셀을 클릭하시고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있죠. 데이터 탭에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입니다. 예. 그래서 책에 문제에 보면 C5에서 C12라는 셀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목록으로 해주시고 원본은 C5에서 C12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다 하셨으면 확인합니다. 확인하시면 유효성 검사하실 때 여기 단추가 나타나요. 이 단추를 누르셔갖고 첫 번째 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5에서 아니고 세일 서식 해야 되네요. 세일 서식이 어딨나요? G5에서 G12까지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세일 서식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일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홈 탭에 요거 표시 형식 옆에 보면 요거 바로 가기 단추 눌러서 세일 서식 이렇게도 저는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숫자 뒤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글자를 쓰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을 누릅니다. 숫자 뒤에 그랬으니까 엑셀에서 숫자는 요거 샵을 뜻합니다. 그래서 샵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요걸 하게 되면 위에 형식 아래쪽 여기 클릭이 돼요. 네, 클릭이 돼서 여기에 명이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한글 글자를 쓸 때는 항상 쌍따옴표 쓰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위에 보기에 101명으로 이렇게 보인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H5에서 H5, H12까지 선택하시고 이름 정의하라네요. 이름 정의는 데이터 탭에 원래 수식 탭에 이름 정의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수강료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혹시나 수식 탭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예, 까먹어서 뭐 기억이 안 나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냥 이름 상자 대신에 이름 상자에서 수강료 글자를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예, 이름 정의가 된 겁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오시면 수강료 이름 정의가 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강료 단위원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Alt Enter. 그 다음 수강 신청 인원 수리를 Alt Enter. 네, 이렇게 하시고 셀이 좁아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네, 늘려주시면 됩니다. 뭐 소통 스피치 이런 부분 사실 안 늘려주셔도 감점 없습니다. 단 감점 있는 부분은 오히려 여기가 되겠죠? 문제에 보시면은 자 여기 101명하고 6만 수강료 부분 이렇게 수강료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데요. 홈 탭에서 셀 서식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홈 탭에서 표시 형식 위에 요거 천 단위 구분 기호 찍어 주셔야 돼요. 회계라는 셀 서식이 되면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지금 여기 G5셀에서 G12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자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또 요거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 정렬만 해주면 되세요. 문제에서도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해 달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정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하겠습니다. 함수는 제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조건부 서식부터요. 7번부터 할 겁니다. 7번. 자, 7번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건부 서식은 먼저 범위가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하셨는데 적용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안 하셔서 그래요. 선택.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건부 서식은 B5에서 J22까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선택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를 클릭합니다. 예, 조건부 서식 문제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요거 수식 입력줄 클릭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신청 인원이 얼마 이상? 100 이상인 행 전체. 신청 인원이 그랬으니까 신청 인원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안 되고요. 신청 인원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자마자 자동으로 는 달러 G 달러 O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주시는 게 맞습니다. 숫자 앞에 달러는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맨 뒤에 클릭하시고 자 이게 몇 명 이상요? 100명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 기호로 먼저 쓰는 거예요. 이상 기호로 먼저 쓰고 100을 씁니다. 자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오징어는 이하예요. 제가 맨날 그렇게 암기하도록 가르쳐 드려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그러는데 그거 암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징어는 이하인데 지금 반대기 때문에 요거는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서식에서 자, 파랑, 색깔 파랑인데 제가 테마색 아니고 표준색으로 오랬어요. 표준색에서도 마우스로 올리면 연한 파랑, 그냥 파랑, 진한 파랑 보여요. 저희는 그냥 파랑이고요. 굵게 클릭해주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보이고요. 확인할까요? 확인하시면 네 100명 이상인 행 전체만 행 전체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개각 날짜에 함수를 넣네요. 여기요. J24셀 6번을 누르시고요. H14셀 여기 소통 스피치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개각 날짜를 구하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구조 v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데 vlookup 함수는 저하고 구조만 익히시면 그 다음 어떤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자 vlookup 함수가 여기 들어갈 건데요. 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에 거 먼저 볼게요. 어떤 거 보시냐면 주황색 부분 강좌명 개각 날짜 강좌명이 시작이고 개각 날짜가 끝입니다. 끝 범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vlookup의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그 범위를 잘 찾아야 되는데 강좌명에서 시작하고요. 개각 날짜에서 마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강좌명에서 시작하고 개각 날짜에서 마친다. 자, 그러면 직접 vlookup 함수를 입력해보고 한번 할게요. 함수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는 붙었습니다. 그리고 vlookup이라고 씁니다. 자, 함수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아래쪽에 관련 함수가 뜹니다. vlookup 함수 찾아서 두 번 더블 클릭 하시면 대문자로 들어가죠. 이때 위쪽에 fx를 클릭하시면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함수 마법사를 띄워놓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vlookup은 4개의 인자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vlookup value는 아까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했던 H14셀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표 또는 뭐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로 범위라는 게 테이블 어레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강좌명에서 개각 날짜까지라는 범위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강좌명에서 개각 날짜까지. 위에 있는 주황색 부분은 선택하잖아요. 네, 주황색 부분 빼고 거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 빼고는 모든 함수는 주황색 위에 있는 레이블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위에 거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컬럼 인덱스는 뭐냐 하면 개각 날짜가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인가. 아까 테이블 어레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소통 스피치를 1번이라고 하면 인문교양 2번 되겠죠. 성인 3번입니다. 개각 날짜 4번 되겠죠. 그러니까 컬럼 인덱스는 개각 날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그냥 바로 0. 어떤 거든 0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0입니다. 네. false 써도 됩니다. 0, 엑셀에서는 0이 false입니다. 네, false가 0이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할까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천 단위 구분기호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 천 단위 구분기호 찍으면 안 되네요. 제가 실수했고요. 자, 지금 개각 날짜라 그랬는데 숫자가 들어갔죠. 네, 이 부분은 회계가 아니고 위쪽에서 보시면 간단한 날짜에 셀 서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아, 요렇게 바꿔줘야 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아까 숫자가 들어가서. 자, 개각 날짜. 요렇게 소통 스피치에 대한 개각 날짜가 보입니다. 네. 위쪽에 셀 서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홈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바로 간단한 날짜 잡아주셔도 됩니다. 늘어난 만큼 위에 거는 또 알맞게 맞춰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자, 함수 이제 5번 합니다. 5번에 보시면은 최저 수강률이라고 돼 있고 스몰 함수가 돼 있네요. 자, 는 스몰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두 번 더블 클릭, fx 한 번 클릭. 그래서 첫 번째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범위. 첫 번째 어레이, 범위는 어디서 어디요? 최저 수강료니까 수강료에서 찾아야 되겠죠. 예, 숫자만 들어갑니다. 그죠? 예, 주황색 부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K는요. K는 눌러보니까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건지 그랬으니까 최저니까 첫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인할까요? 네,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실 찍어도 됩니다만 안 찍어도 감점은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관계는 없어요. 근데 엑셀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천 단위 구분 기호 그냥 찍어줍니다. 그죠? 예, 습관처럼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찍어줍니다. 자, 스몰 함수까지 하셨으면 4번에서 인문교양 최대 신청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맥스 함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는 두맥스입니다. 두 번 더블 클릭하고요. fx 눌러서 자, 함수 마법사를 열어보니까 드맥스 함수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인자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주황색이 들어간다 했고요. 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함수, 데이터베이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맥스 함수 아시죠? 예, 맥스 함수 앞에 D가 붙었어요. 이 D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가 붙어 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인문교양이 나왔어요. 인문교양 어딨나요? 여기 분류에 있는 인문교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범위예요. 그거부터 보세요. 인문교양에서 최대 신청 인원까지. 그러면은 이 주황색 부분 들어간다고 했죠? 네, 분류부터 신청 인원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드는 최대 신청 인원 그랬으니까 최대, 누구 최대? 신청 인원이 최대인. 어이구, 제가 범위를 잘못 적었네요. 분류해서 신청 인원 넣고요. 필드는 최대 신청 인원이니까 신청 인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요, 조건이겠죠? 조건은 어떤 거에 최대 신청인이죠? 그 분류가 인문교양일 때. 그래서 분류 인문교양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요게 틀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주황색 부분부터 선택이 되고요. 크리테리어, 조건 역시 주황색 부분하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셀이 같이 선택된다. 요게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밖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크리테리어는 주황색부터 선택을 한다. 되셨죠? 확인할까요? 확인하셨으면 101 이렇게 숫자만 되면 되는데 AND 연산자를 쓰래요. AND 연산자 어떻게 쓰냐 하면 더블 클릭하면 자 함수 맨 뒤에 그냥 클릭하시고 함수 맨 뒤에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엔드 키가 있었어요. 예. Shift 누르시고 7번 위에 있죠? 엔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엔드 명 그냥 글자가 10명이네요. 예. 명 글자를 써줄 때는 쌍따옴표로 제가 써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엔드 명.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101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드맥스 4번까지 했고요. 3번 인덱스 매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도 안 실무에서도 솔직히 잘 안 쓰일 뿐더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함수 2번은 문제품입니다. 랭크 EQ는 많이 나오니 문제에 거의 자주 등장하니까요. 99% 정도 빈도율이 있습니다. 자, 2번 메뉴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는 랭크. 자, EQ 함수 있네요. 두 번 더블 클릭하고요. 위 fx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엽니다. 자, 그래서 랭크 함수는 랭크 함수인데요. 넘버가 뭐냐 하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죠. 그래서 지금 신청 인원 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인원에서 1등, 2등, 3등, 4등을 뽑자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는 G5셀을 클릭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 EQ 함수의 특징이 바로 레퍼런스라고 참조 범위 배열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신청 인원의 이 범위 숫자만 나타내는 겁니다. 주황색 안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한 개 더 필요한 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키보드에 보시면 F4 제가 단축키 잘 안 알려드리지만 요거는 알려드려야 돼요. 키보드에 보시면 F4라는 단축키를 누르실 때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다가 없다가 바뀌어요. 달러 표시의 의미는 뭐냐면 고정이란 뜻입니다. 예, 범위를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 거는 고정이 됐어요. 앞에 거는요. 앞에 클릭하시고 앞에 셀 범위 클릭하시고 F4키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래서 자 G5에서 G10이라는 전체 범위를 이렇게 픽스 되게 고정을 딱 잡아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랭크 EQ 함수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아래쪽에 오더는요. 문제 다시 보시면 랭크 EQ 함수는 내림차순으로 하라 했네요. 자, 문제에 보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네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0 써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0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0을 씁니다. 자, 내림차순이니까 0이고요. 오름차순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 100 적어 주셔도 돼요. 1 적어 주셔도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확인할까요? 확인합니다. 자, 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핸들 나왔습니다. 핸들을 클릭하셔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자, 1등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 굵은 테두리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요? B5에서 J22까지 다시 선택을 하고요. 네, 모든 테두리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신청 인원까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240점 중에 적어도 200점 이상은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제1작업 완성되었고요. 제2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